있습니다. 녹화하는데 불만 있으신 분은 나가셔야 됩니다. 녹화 중인가? 녹화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녹화 중입니다. 예. 예. 녹화 안 하시고 싶은 분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책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근데 이제 특히 이 주역은 우리 옛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조상의 3대가 그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가 덕을 지어야 자손이 주역 책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은 복덕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강의를 못 해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지난 주일을 많이 커버하면서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너무 우리가 이제 우리 수선회가 있지만은 그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그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마음 공부를 시작해 놓으면은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옛날부터 사상은 유교, 그러면 불교, 도교 그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선회에서 불자들이니까 불교는 100%가 도를 찾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 하나를 꾸준히 궁극해서 자기의 본성을 보는 그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공부고,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그 교회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한 80%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보람 있는 인생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공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우리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유교 중에서도 가장 우리 불교하고 가까운 이 주역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중용, 대학 중용, 뭐 논어맹자 이게 더불어서 가장 우리의 그 심성에 가까운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고 또 우리 사회가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고 지냈는데 실제로는 딱 집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는 딱히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다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공부를 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역을 공부를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그 주역에 대한 배경, 그리고 주역은 역사가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의 역사가 있죠.
5,000년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한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그다음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2,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5,000년 전에 그 선인들이 알았던 그런 그 사상이 5,000년 동안 굉장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고 거기 나오는 그 이론이라든지 그 원리가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많이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배경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많지만은 그것을 언뜻 책 한 권으로 가지고 주역이라는 그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이 우주와 사람에 대한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작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의 견해로서 세상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 지구상에 한 6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6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역과 문화와 성별과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공부, 어떤 사람은 저런 공부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뜻을 가지고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뭐 3년, 5년, 10년, 15년 하면은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여러 가지의 그 확인을 거쳐서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주역을 많이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한지 한 15년, 한 20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학위 시습하는 여러 그 제방의 그 도반들이 모여서 과연 그 우리의 존재의 실상, 그 우주 변화의 원리 이런 게 뭔가를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진도가 없습니다. 진도가 없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시간, 지금 올해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지만은 네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첫 시간에 한 것을 리뷰하고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리뷰를 하고 세 번째를 조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시간을 하면은 9시간까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빠지든지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별 그 이해하는 데는 별 그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역은 굉장히 그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한 기호로서 우리에게 어떤 상 그리고 생각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에 대해서 그 이미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어렴풋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강의도 듣고 저 강의도 듣고 하면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머릿속에서 환하게 밝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가 이러이러한 것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주역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주역이라는 그 체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호,
그다음에 아이디어, 사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역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언어, 말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근데 일단 말이 틀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말이 틀리면은. 그래서 수학은 수학의 말이 있고 또 역사는 역사의 말이 있고 주역은 주역의 말이 있고 그리고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서 사상을 전하는 그 말을 지금 이제 기초를 닦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주역의 말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중국의 사서삼경. 사서삼경은 뭐 아시다시피 대학, 그다음에 중용, 논어, 맹자. 그리고 삼경, 시경, 서경, 역경. 근데 역경은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시경, 서경. 그래서 그 5가지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일단 소개를 했고 첫째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이제 주역에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말을 건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던 음양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주역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왜 그러면은 그것이 오행인가? 왜 5가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역이 우리한테 이해하도록 원하는 게 뭐냐? 주역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 주역이라는 책을 접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이 우주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떠한 그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우주가 변하면은 그러면은 그 우주는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주의 구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주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은 딱 4가지의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가 받는 것은 길, 흉, 화, 복.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더 나쁜 거, 복.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기중 화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감정이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그러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래서 막 공통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일이 일개 농부라든지 뭐 평민이라든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대부 그리고 관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뭐 특히 왕 그리고 왕이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생사여탈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명하고 의진 왕이 나오면은 생사여탈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고 생사여탈권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뭐 흉년이 나든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재앙이 난다든지 그게 할 때 왕도의 사상은 뭐 천자가 왕을 내린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왕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연이나 큰 재앙 앞에서 아니면 어떤 큰 일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자기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점을 갖다가 의탁하는 거죠.
그 의탁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이제 주역의 시작이에요. 주역이.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길흉 하봉을 어떻게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요것을 택하느냐, 요것을 택하느냐.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집을 짓느냐, 집을 짓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공사를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도 5,000년 전에 그 왕실에서 사대부들이 그 점을 지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신하들이 많고 뭐 철학자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지식으로서 하늘에 대해서는 신성하게 해야 된다. 험불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그럼 5,000년이니까 그 기록이 이제 1,000년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의 어떤 지금 이제 말하는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지금 있는 컴퓨터와는 데이터베이스와는 틀리고 휴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죠. 우리 머릿속의 생각, 머릿속의 DNA. 왜냐면은 5,00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유전자가 아마 바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런 DNA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남고 그것을 이제 그 왕실이니까 어떤 그 국가적인 시스템인가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검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점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맞더라. 그럼 왜 안 맞느냐 하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스템의 연속이 주역이고, 근데 주역이 아까 말한 5,0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공자님이 태어날 때가 2,500년이 지났어요. 2,500년이 전에 공자님이 나타나서 이제 주역을 한번 리바이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생일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주역 책이 딱 2권밖에 없었습니다. 딱 2권. 주역, 역경, 상경, 상권, 화권. 상권은 주역 64개니까 그 괴가 64개인데 1부터 30개까지가 상, 31개부터 64개까지가 사. 그래서 2권밖에 없고 또 그 내용은 한자로 적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A4 용지에 16장. 그게 주역 다예요. 이제 그 주역이 다고 그냥 그 주역계에 대한 그 64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적어놓은 거 그것이 이제 다 A4에 16장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우리가 2,500년 내려왔죠. 내려와서 공자님 때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공자님은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지었죠. 그런데 공자님이 45살 내지는 47살 때 지금 이제 우리 거사님도 47살 안 됐죠. 저 55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그렇게 이제 똑똑하신 공자님도 유명하신 공자님도 47살에 늦어도 47살 때 주역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7살 때. 그래서 47살 때 주역이라는 책을 봐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너무나 잘 맞거든. 왜냐하면은 공자님 전에 2,500년 동안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이밸류에이션하고 피드백을 만들어서 어떤 책을 딱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공자님도 이제 진리를 막 찾는 분이시니까 딱 맞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something to be attached.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좋기는 좋은데 여기를 갖다가 조금 이제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공자님이 이미 그때 뭐 대학이라든지 뭐 중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책을 보고 그 주역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책은 안 보고 60살 정도까지 이제 10몇 년 동안을 주역만 봤다는 거예요. 주역만 딱 보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공자님이 아주 천재면서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 원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 이모션 아니면은 막 무빙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옛날에 이제 주역책이 종이가 없으니까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책을 봤는데 그 대나무를 그 주역을 계속 보니까 그 대나무를 그 끼어난 그 끈이 소가죽을 한 거야. 소가죽인데 그게 그 주역책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6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이 그 책을 이렇게 모아놨던 거. 지금 우리로 치면 그 스테이플 찍어놓은 게 6번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봐 책을.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살 시대에서 어떤 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이 한 책을 보는데 그 책이 너무 책을 많이 가지고 스테이플이 빠질 때까지 봤다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했어요. 책을 하여튼 뭘 적었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했죠.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하도 우리 한국 있을 때 시험을 많이 치니까 선생님도 이제 뭐 만나기 어렵니까 전과가 나오죠. 동아전과 그죠? 표준전과, 동아전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책 아마 교학사에 대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과외를 하는 대신에 전과를 사는 거지. 전과를 사가지고 그 전과를 막 외우는 거지. 외우면은 그걸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낫지요. 시험을 잘. 그리고 시험도 잘 보고. 그다음에 전과 다음에는 그다음에 수련장이 나오지. 그렇죠. 전과 수련장 나가지고 막 그냥 가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공자님 이제 그런 비슷하지만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공자님 전에까지 주역은 무슨 주역이냐 하면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선택을 알아보는 점으로서 해서 그 이론을 쭉 내려왔어요. 그 이론 내려온 것이 이제 공자님까지인데 공자님은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점 이상이다. 점 이상의 책이다. 왜 공자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연의 원리를 뭔가 이렇게 꿰뚫는 듯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이제 견성성 이제 심적시불 그 정도까지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점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만약에 상제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어떤 절대자 어떤 그 우주에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정성을 바쳐서 선택을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절대자 우리의 이제 견성 그리고 자성 그 하늘 이런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고 좋은 답을 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느끼고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 more. 그래서 이론적인 것을 점에 나오는 점괘에 나오는 그 개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왜 그 개가 1번 왜 니 왕 너 우리나라 치면 뭐 연산군 일본 숙종 세종대왕 왕 너 그리고 너그 시대 그리고 요 시간에 왜 그런 전개가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자님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느낀 바를 주역의 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이거는 왜 그런 설명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 주역 64개에 대해서 64개고 64에다가 6개의 주역이 있거든. 그 바가 있거든요. 그 배를 하면 64 곱하기 6 하면은 384개예요. 그 384개를 쫙 설명을 했어. 왜 이런 게나. 그리고 그러면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게 있어.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특히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천.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땅. 그 땅에 대한 게.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해설한 책.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떠돌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이제 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권이래요. 그래서 7권은 이제 공자님이 보기에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적고 나서 이것은 주역이라는 책이 내 이후부터는 더 잘 사회에 통용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그래서 날개를 달아준다. 날개를. 주역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테이블 위에 아니면 제사상 위에 있었는데 그 주역에다가 플라이 날개를 달아준 거야. 피더스. 그래서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주역이 훨훨 날라서 어디든지 날아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이름이 12기예요. 이제 12건 아니고 이제 그때는 7권 정도 되는데 그 7권을 이제 또 동양에서는 숫자에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뭐 서양 사람이면 아마 7권 했을 거야. 럭키 세븐 이래가지고. 근데 동양에서는 완성된 숫자가 10이에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 숫자에서 제일 높은 숫자가 9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이거 도덕경 아니면은 황제내경 무슨 책을 보면은 다 9장까지 돼 있어. 9장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81자 그리고 81 페이지 이런 거야. 그리고 9자, 8자. 중국 사람은 8자를 좋아하겠지. 그렇지만은 동양의 고전적인 사상에는 인간의 존재로서 제일 높은 수련의 경지가 9예요. 9. 그리고 9를 넘으면 바둑도 그렇잖아요. 바둑도 10단 없잖아요. 그리고 바둑 9단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10을 쓴다는 것은 그 하느님한테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공자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후세 제자들이 공자님의 제자가 6천 명이 있었는데 그 6천 명 중에서 이제 우리 사부님을 성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개를 채우는 거야. 왜 10개를 어떻게 채워? 그러니까 이제 한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두껍다 싶으면 그걸 나눠버리는 거야. 상근, 하근, 상근, 하근. 그래서 7권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 계사전, 뭐 이런 것을 다 2개를 나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권을 억지로 찝어 맞춘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좋잖아요. 그냥 10이 날개가 10개가 있고 10은 퍼펙트 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10익이 되니까 그 10익을 뒤에 사람이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경, 그다음에 논, 경, 논, 율, 경률론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유교에서는 이제 경이 있고, 그다음에 경에 대해서 해설을 한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것이 전이야, 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사전, 뭐 설계전, 전하는 거, 그게 이제 높은 사람한테는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12기 10건의 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역이 뭐냐 하면은 주역의 원래 점을 치는 주역, 그럼 역경 플러스 공자님이 만들어서는 역전은 계사전에 역전은 공자님이 해설한 10가지의 책이 들어있는 거, 그걸 2개 합쳐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거 주역을 점치는 책을 갖다가 쭉 2,500년 연구를 했잖아요.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치는데 도사들이 굉장히 많아. 중국에 도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도사가 제일 이제 중국 역사에 제일 좋은 도사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강절이라고 들어봤죠. 소강절. 이제 그분이 점을 치는 데서는 제일 도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 이후에 이제 주역을 갖다가 점을 치는 책에서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임포즈하는 철학적인 책으로서 만들었는데 그게 역전인데, 역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해설을 한 사람이 왕필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자학 하는 주희, 주자학 뭐 이런 사람, 그 2사람
정도가 이제 주역의 체계를 만들어지니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주역의 딱 이제 개괄이고, 그러면 이제 주역에는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보면 이제 주역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공부를 하면 그냥 뭐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는데도 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데는 네 가지의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거는 이제 그거는 법칙은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이 보니까 첫 번째 1번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가짐 아닌가요? 말씀하신. 근데 그런 뜻밖에도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째 조건은 1번 돈, 머니. 이해가 됩니까? 머니가. 지금도 그렇잖아. 좀뭐 아이비리 가지고 등록금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업에 지장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막 바쁜데 언제 공부를 하고 있어? 안 되지요. 이제 먹고 살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돼야 공부를 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 사대 부르고 뭐 이런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머리가 있어야 되는 머리는 필요 없어. 그래요? 책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 장소. 이 장소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하버드, 스탠퍼드 장소잖아요. 왜 거기 가서 공부해야 돼? 서울대 아니면 케임브리지 이렇게 장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장소는 그런 장소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옛 사람의 공부법이라는 게 있죠. 외부에서 일체의 인연을 끊고, 외식재연, 외부의 일체 인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여기 있어요. 저 위에 보고 있어요.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 내심 무천, 그 한자가 천입니다. 천식할 때 기침 나는 거 천. 그러니까 깔딱거리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외부에서 나오는 그 다 끊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의 근육. 우리는 이제 막 보디빌드 해가지고 뭐 근육 이 근육 말고 마음의 근육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바로 관련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것도 이제 지금 있는 인공지능을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은 뭐냐면은 마음 근육도 있고 육체적인 근육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마음 근육이 발달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면 잘 몰라. 근데 육체적 근육은 막 운동하고 뭐 이렇게 바디빌딩 하면 근육하는 거 보이잖아. 그렇지만은 마음 근육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수도도 하고 출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도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의 근육이 빌드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역기하는 사람, 아랭하는 사람은 매일 운동하잖아. 뭐 저기도 뭐 사람들 보면은 뭐 저기 저 스포츠 센터에 뭐 1년 뭐 끊어가지고 막 가서 하잖아요. 그 육체적인 것은 그냥 그리 안 해도 돼. 그렇지만은 마음 근육도 그리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마음이 막 바빠. 뭐든지 그냥 한 큐에 한 번 해가지고 딱 되는 게 없을까? 차라리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외식제를 하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하면은 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자기 집에도 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우리 수선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식제요. 외부의 일체 인연을 끊고 마음의 헐떡거림이 정지되면은 그게 장소야. 그게 그거는 어떤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 어떤 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돈, 장소, 그럼 선생. 아 선생. 이걸 우리가 뭐 잘 알죠. 선지식. 음. 선지식. 그래서 선지식이 없으면은 옛날에 그 선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불교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 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그 장님이 그러니까 장님을 인도하려면은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장님을 인도해 가는데 또 장님이 또 그걸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뭐냐? 누가 장님이고 누가 선지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외식제연하고 내심 무천하면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안 됐더라도 선지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 선지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지식을 한테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또 그 생각도 있어야 돼요. 선지식. 그러면서 선지식은 또 선지식이라고 누가 있으면은 그 선지식은 뭐냐면은 자리 이타해가지고 보살도를 해서 내가 어떤 그 선지식의 경기를 좀 했는데 이것을 내보다 조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학인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도 또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선지식 세 번.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도반.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쪽 이제 수련하는 데서는 재지사려, 재물재자, 땅지자, 서성사자, 도반려, 동물이요. 그 네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만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런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 재지사려. 선생님 죄송한데 네 번째 게 뭐라고요? 도반, 동료, 도반이 뭔가요? 예?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학생, 클래스메이트. 동무 예. 그래서 동무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도반을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도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반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있죠. 3인이 길을 갈 때에 세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서성? 1번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서성이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안 따라가는 서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된 것을 따라가는 것도 서성이고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것도 서성이야. 그래서 도반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 도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돌을 닦는 그 길에서 좌절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디스커션해주고 인카리지해주고 뿐만 아니라 도를 이루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은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쓰고 같이 도와주고 그게 이제 진정한 도반이죠. 요즘은 그 도반들 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제 그게 이제 옛 사람의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해야 돼. 근데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 없어.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공부하는 그 조건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지난 1, 2, 3시간에 이제 리뷰예요. 자꾸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자님의 학적이 뭐냐면 대학을 공부를 한다. 그 대학이라는 책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뭐부터 배우냐면 천자문을 배우죠. 하늘천 따지 가무련 나무련 해가지고 천자를 쫙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동몽선섭이라는 한자를 집에서 배워요.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서 소화까지도 배울 수가 있고 명심보감까지도 배울 수가 있어. 집에서. 그럼 명심보감까지 배우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16살이 되는 거예요. 16살. 16살. 16살이 되면은 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금은 뭐 이상이 됐지만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 좋은 제도냐 하면은 고려 신라는 1200년을 다이내스티가 레스팅했어요. 신라 다이내스티는 1200년을 갔죠. 그죠? 그리고 고려 다이내스티는 800년을 갔어요. 그리고 이시조선은 다이내스티가 500년을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세계 그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쫙 펴보세요. 그 세계의 여러 가지 나라들 중에 200년 이상, 중국도 마찬가지. 200년 이상 된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다니까.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이사도 기껏해야 150년, 200년. 그래서 저끼리 그냥 뭐 싸우다 죽고 암살하고 뭐 개판이야.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다이내스티만 1200년을 갖고, 그런 다이내스티 있지 뭐,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 있지만은, 그거 유대교는 자기 하다가 로마한테 망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있다가 뭐 지금 나라 해가지고 내 나라 따기 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 되는데 신라 1200년, 뭐 고려 백제도 좀 600년 뭐 이래 되지만은 고려 800년, 이시조선 500년.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관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사색 당정이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100%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철학, 하늘에 대한 그 성, 아까 말하는 선지식 뭐 이런 걸 따라서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이내스티가 독재를 했지만은 물론 나쁜 점도 많아요. 뭐 백성들을 갖다가 뭐 학대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정신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at least 500년은 가는 거야. 500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1990년인가까지가 그 인류 통계에 하면 1990년대가 쫙 이제 사람이 원숭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1900년까지에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때가 있었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하늘의 뜻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제 아주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그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량. 그 이제 옛날에 한나라의 때 우리가 말하는 거장 한신 장량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략가면서 그냥 뭐냐면은 공성신태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몸이 공을 세우잖아요. 자기 몸이 공을 세우면은 자기 몸은 물러가는 거야. 그것이 우주의 철칙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 자기의 몸이 공을 세우면 훈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데코레이션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자연의 돈. 공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몸은 물러나는 거야. 공성신태. 그래서 이제 공성신태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1등 공신인데 하니까 이제 그 한나라 왕이 야, 니 저 왕 됐으니까 내가 중국 늘으니까 왕 하나 떼줄게 살아요. No. 내한테는 그냥 우리 장씨들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냥 논이나 한 몇천 평 주시오. 나는 그냥 배설 안 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좋거든. 그 사람들 막 쫄개들 공시한 사람이 많은데 그 땅을 다 나라고 그러기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땅을 갖다 하는 게 어디 원하는데 경치 좋은데. 그래서 거기 간 데가 지금 장가계라는 거예요. 장가계. 중국에 그 관광지 있죠. 장가계.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살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장기들이 안 죽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아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관광 수입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장가게 한 가면서 이거 무지하게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그게 장가게가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역사상에서 공을 세웠는데 몸이 물러난 사람 1번.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범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범정.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와신상담 뭐 한 사람 있죠. 그때 신하야.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범정이라는 신하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막 싸우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통일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계기가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왕한테 이제 상을 주려고 너 나는 저 바닷가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동반 들어가서 부자가 돼서 뭐 뒤에 잘 살았다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누가 있나?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황, 이율곡, 이태계 이런 사람은 그 벼슬을 나갔지만은 자기가 선비가 자기의 뜻을 채우지 않을 때는 이제 스스럼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이황, 태계하고 율곡 이런 사람은 그리고 같지만은 근데 그 더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학자가 계세요. 남명조식. 그리고 이분은 남명조식하고 남명율곡 이런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선조. 그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아니지 태정태세 문달 태정태세 그게 선조 예종 명종 이때야. 그때 선종 그때에 막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벼슬에 안 나갔어. 벼슬에 안 나가고 저기 지리산에 있는 그 남명조식 그 이제 지리산에 가서 자 공부만 했죠. 공부만 했는데 그 중종인가 명종인가 그 사람이 그 위에 이제 할머니가 문정왕후가 아주 그냥 막 세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상소를 올리잖아. 그냥. 그 당시 할머니가 과부가 너무 국사에 막 그 간섭하고 당신도 명종 보고도 당신도 따지고 보면은 장남이 아닌데 찬스로 왕이 됐잖아. 왜 그렇게 정치를 그리 하냐고 진짜로 그걸 썼어. 이 상소문을.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이제 막 머리가 확 도는 거지. 이게 아주 지리산 상굴작이 있는 사람이 막 그런 상소문을 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상소문을 갖다 올리는 그 디리버리 하는 놈을 다 불러와가지고 야 이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아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이 시가 500년간 뭐냐면은 이 시 그 이성계가 세우서부터 선비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왕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이 프린시플이 있는 거야. 그 왕 속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식이라는 선비 그걸 아니까 그걸 지어가지고 탁 던져주니까 그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나라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린시플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왕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내려오는 이 전통이 있다. 선비들이 올리는 거는 무조건 왕한테 주게 돼 있다. 신기하죠. 그래서 왕이 막 빡쳐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고 있는데 그 막 유생들이 그냥 뭐 선비 벼슬도 없는 선비 말을 갖다가 왕이 그 해도 죽였다 그러면 후세이 왕리는 이제 완전히 찍혀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왕이 선비는 못 죽였어. 못 죽이고 그냥 고맙다 충분해줬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지리산에 가면은 그 사당이 있어요. 덕천제라고. 예, 그거 유명하신 거.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작금에 우리 아메리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도 그렇고 또 우리의 조상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런 선비가 한 명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있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지도가 이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서당에 가서 소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소학을 떼고 나면은 대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대학부터가 대학이야. 그러니까 소학은 뭐냐면은 명심보감까지 다 배운 사람을 명심보감까지 다 세운 애를 그 명심보감 한번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우리 저 세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명심보감을 손자나 손녀나 읽어줘야 돼. 그 읽으라면 안 읽으니까 읽어줘야 돼. 하루에 한 페이지를. 명심보감이 뭡니까? 명심, 마음을 맑게 하는 보배로운 책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심보감을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맑아 지금. 마음이 안 맑고 무슨 교 신자냐면은 머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머니로 바뀌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가면은 인성이 약해져요. 그것을 갖다가 사주라든지 저 주역에서는 뭐냐면은 탐재괴인이라고 그래요. 탐을 탐할 탐자, 재물 잼자, 괴 부서질 괴자, 인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물을 자꾸 탐하게 되면은 인성이 파괴된다. 그게 이제